딱 3초만 보세요. 수술 없이 눈이 확 맑아지는 비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흐릿하게 보인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창문에 뿌연 김이 서린 것처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번져 보이고 스마트폰 화면은 금세 눈이 피로해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서가, 너 요즘 눈 좋아졌어 보인다.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3초만 투자했어. 수술도 안 하고 안약도 안 쓰고 말이지. 저는 김영석입니다. 29년 동안 안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눈 질환과 시력 저하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로 눈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확인했죠. 오늘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에서 저와 함께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까지 지켜줄 눈 건강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매일 하는 3초 눈 운동을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친 후에도 좋고 점심 식사 후 잠깐 쉬는 시간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TV 광고 나올 때 잠깐 따라해도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팔을 쭉 뻗고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세요. 시선은 양쪽 눈 모두 엄지손가락 끝에 고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얼굴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당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엄지손가락이 눈앞 10cm 정도까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팔을 뻗으며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눈의 조절근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마치 굳어있던 근육이 스트레칭 되듯 눈에 초점 맞추는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김영수 환자분도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신문을 볼 때 흐릿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돋보기를 꼭 써야 했는데 짧은 글은 맨눈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초 습관을 시작하시면 한 달 뒤 달라진 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눈 피로를 빠르게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분들에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오래 보게 되면 눈 안의 조절근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뭉치듯 조절근도 뻣뻣해져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3초 운동을 하면 조절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편안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평소 오후만 되면 눈이 시리고 두통이 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이 운동을 알려드린 뒤 하루 3번만 꾸준히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진료 때 오셔서 두통이 거의 사라지고 눈이 훨씬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 자체는 단순하지만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자동으로 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운동을 할 때 눈 건강 효과를 배가시키는 추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비법의 핵심은 눈물층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안구건조증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눈을 편안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뜨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퍼져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동을 마친 뒤에는 멀리 있는 사물이나 풍경을 10초간 바라봐 주세요. 예를 들어 창밖의 나무, 먼 산, 하늘 등이 좋습니다. 이 동작이 눈의 원근 전환 능력을 회복시키고 가까운 것만 보면서 생긴 시야 편중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이 운동을 배운 박미자 환자분은 눈 깜빡임과 원근 보기 동작을 함께 하면서 화면 글씨가 번져 보이는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책을 읽을 때 눈이 한결 편안해졌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3초 운동과 눈 깜빡임, 원근 보기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눈이 맑아지는 것을 넘어 시력 유지와 노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눈에 해로운 습관을 반복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 황반변성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는 습관은 눈 피로를 가중시키고 시력 저하를 촉진합니다. 가능하다면 40분 사용 후 5분은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몸이 건조하면 눈물 생성도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이 눈 건강을 지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연어, 블루베리 같은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질환 예방에 도움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눈의 회복과 재생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고 충혈과 시야 흐림이 쉽게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7시간 이상 숙면을 권합니다. 특히 수면 환경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의 회복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 유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냉방이 강하면 공기가 쉽게 건조해져 눈이 뻑뻑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추천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초기 단계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3초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 검진까지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오랫동안 맑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3초 운동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침대에 앉아 3초 운동을 한 세트 해주세요. 밤새 경직된 조절근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아침 시야가 한결 선명해집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팔을 쭉 뻗어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며 천천히 코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 먼 산이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오전 내내 쌓인 눈 피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 전에 거실에서 3초 운동을 2세트 해주세요.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했다면 저녁 운동이 눈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해도 눈의 조절력과 시야 선명도가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시야 상태를 간단히 메모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신문 글씨가 얼마나 또렷하게 보였는지, 컴퓨터 작업 후 눈의 피로감이 얼마나 줄었는지 점수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눈 건강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운동을 빼먹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하면 서로의 눈 건강 변화를 직접 확인하며 더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흐릿한 시야를 맑게 하고 눈 피로에서 해방되겠다는 목표를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면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저도 이 운동을 매일 실천하면서 환자들에게 전할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하루 종일 진료를 보다 보면 눈이 뻑뻑하고 초점이 흐려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회진 전에 3초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잊지 않고 반복하니 저녁 진료 때까지 시야가 선명하게 유지되더군요.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 좋은 차원을 넘어서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차트를 볼 때, 수술 현미경을 사용할 때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저도 매일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말에 환자분들도 더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하루 3번 3초의 투자로 눈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정순 환자분은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수술 시기는 아니었지만 근거리 작업 후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책을 오래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3초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권했고 이정순 환자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해서 시야가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고 신문을 읽을 때 글씨가 선명해져서 돋보기를 쓰는 시간이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58세 직장인 김영호 환자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로 작업하는 IT 업종 종사자였습니다. 늘 오후가 되면 눈이 건조하고 두통이 동반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도 3초 운동을 추천했고 사무실 자리에서 쉬는 시간마다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주 후부터 두통이 줄고 모니터 글씨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동료들에게도 운동을 전파하며 부서 전체가 함께 실천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최문자 환자분은 평생 바느질을 즐기셨지만 최근 몇 년간은 치매 실을 꿰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안경을 바꿔도 큰 차이가 없고 작업 후엔 눈이 뻑뻑하고 두통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3초 운동과 눈 깜빡임 습관이었습니다. 최문자 환자분은 매일 아침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후 꼭 3초 운동을 하고 원근 바라보기까지 세트로 하셨습니다. 3주 후 환자분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실에 한 번에 들어가요. 예전엔 몇 번이나 시도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눈이 훨씬 또렷하고 오래 바느질을 해도 피로감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안이 시작된 분들에게도 3초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눈의 초점 전환 능력을 살려 생활 속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인상 깊은 사례는 62세 박상철 환자분입니다. 박상철 환자분은 골프를 즐기시는데 몇 년 전부터 멀리 있는 공의 위치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역광에서 공을 놓치거나 잔디색과 공이 겹쳐 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진 결과 시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조절력과 눈물층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3초 운동과 함께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박상철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예전보다 공이 또렷하게 보이고 라운드 후 눈 피로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기 후 눈이 시린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3초 운동은 스포츠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집중력과 시야, 선명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활동의 즐거움까지 되찾게 해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55세 직장인 이민정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민정 환자분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눈이 뻑뻑하고 오후가 되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작업 마감이 많은 날엔 두통과 어깨 결림까지 동반됐습니다. 검사 결과 안구건조증이 진행 중이었고 조절근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3초 운동과 눈 깜빡임 훈련을 함께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1분씩 창밖 먼 곳을 바라보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진에서 이민정 환자분은 놀랍게도 오후에 초점 흐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작업 집중 시간이 길어졌고 마감 날에도 두통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환자분은 사무실 동료들에게도 3초 운동을 알려주며 팀 전체가 함께 눈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눈 피로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죠.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0세 정혜준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준 환자분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 색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고 붓끝이 정확히 어디에 닿는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에서 시력 자체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근거리 조절력이 약해져 있었고 장시간 작업으로 눈의 피로가 쉽게 쌓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루 3번 3초 운동과 작업 중 30분마다 5분씩 휴식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실내 조명을 조금 더 밝히고 그림 작업 시 눈과 화폭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한 달 반 후 정혜준 환자분은 색 구분이 훨씬 또렷해졌고 붓질이 한결 정확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작업 후 눈이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3초 운동은 미세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취미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의 조절력과 피로 회복이 생활 속 즐거움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환자는 68세 한미숙 환자분입니다. 한미숙 환자분은 손주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책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고 오래 읽으면 눈이 뻑뻑하고 피로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 초기 노안과 함께 안구건조증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3초 운동과 눈 깜빡임 훈련 그리고 독서 중 원근 전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환자분은 책 읽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고 손주가 읽어달라는 동화책을 끊김없이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글씨가 선명하고 무엇보다 손주가 좋아하니 더 행복해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3초 운동은 나이와 직업, 생활 습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눈 건강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선명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더 좋은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다시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 건강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